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선거를 연기, 취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철저한 선거 방역으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와 인터내셔널 아이디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웨비나, 즉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에 대한 각국의 선거관리 노하우 공유 요청에 따라 인터내셔널 아이디어, 즉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일 중남미 지역 선거관계자 대상 제1회 코로나19 대응 대한민국 선거관리 경험 공유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는 각국의 요청에 따른 민주주의의 개혁을 지원하고 민주주의 쟁점 사안의 논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1995년에 스웨덴에서 출범한 국제기구인데요.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수 국가가 선거를 연기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여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선거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에서 먼저 제안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투개표 관리 방안, 투표 사무관계자 모집 교육 방법, 방역활동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의 선거관리 경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Elections are the very cornerstone of any democracy. Given this, it is imperative that elections are held, even in the midst of any pandemic. 제1회 웨비나는 올 하반기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방안에 대한 공유 요청이 많았던 볼리비아,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남미 7개국을 대상으로 개최했고 최종현 AWEB 사무총장, 다니엘 조바토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담당국장, 알렉산더 베가로차 콜롬비아 주민등록청장, 살바도르 로메로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브리핑,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현안 브리핑, 질의답변, 참석자 개별 발언 등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질의답변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웨비나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역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투표소 설치 비용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의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표 참여 지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공된 교육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또 에콰도르에서는 우편 투표 등 새로운 투표 방식 도입 여부,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재외선거 물품 발송 방법,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콜롬비아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춰 지역별로 방역 지침을 다르게 적용하여 투표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진행된 제1회 코로나19 대응 대한민국 선거관리 경험 공유 웨비나가 마무리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7월까지 대륙별로 2에서 4회 정도 웨비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선거 과정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다른 나라의 선거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의 추진 여부가 주민 투표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6일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일 천안시 의회가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 동의안을 찬성 13명, 반대 12명으로 가결시키면서 일봉산 주민 투표 실시가 확정됐습니다.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은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1원 40만 2,614제곱미터에 6,700억 원을 투입해 부지의 29.3%인 11만 7,770제곱미터는 1,82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70.7%인 28만 4,844제곱미터에는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장의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로 시작된 주민투표 절차는 투표인 명부 작성, 투개표, 결과 확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천안시 일봉산 인근 일봉동, 신방동, 쌍용 1동, 중앙동, 복명동, 청룡동 등 6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 12만 9,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6월 3일부터 주민투표 운동이 진행되며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26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합니다. 한편 천안시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사업 관련 주민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 소송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 소송입니다.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 소송은 5월 15일까지, 당선 소송은 5월 16일까지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 소송은 총 12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25건의 소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선거 무효 소송이 122건, 당선 무효 소송이 1건,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이 2건입니다. 소송 원고별로 살펴보면 정당이 2건, 선거인 99건, 후보자는 24건이고 시도별 주요 현황은 중앙 10건, 서울 35건, 인천 8건, 대전 6건, 경기 40건, 강원 5건, 충북 7건 등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송의 대부분은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사전투표용지는 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반되어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고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투표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과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상대적으로 소수표인 사전투표가 본투표의 결과를 뒤집은 경우 등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곤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을 사유로 제기했습니다. 또 비례정당이 헌법 및 정당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정당 등록이 수리되었고, 위 정당들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에 반하여 결정되었는 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후보자 등록이 무효임을 소송 사유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때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정당 7건, 후보자 24건 등 총 31건인데 이 중 28건에 대한 보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선거 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합니다. 또 선거에 관한 소가 제기된 때에 대법원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일부에서는 투개표 과정에서 전자장비를 사용한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장비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투개표 사무의 전 과정은 사람이 직접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검증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선거장비 구성 및 작동 원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도 개최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표 과정에서 선거장비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먼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계한부에서 정리한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여 후보자별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기표 위치를 판별하여
후보자별로 배정된 해당 적재함에 적재하는데 기표 모양이 온전하지 않거나 무효표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가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적재함으로 보내지게 되고 개표 사무원들은 적재함의 투표지가 100매가 차면 투표지를 꺼내어 고무 밴딩을 합니다. 투표지가 분류되면 분류된 결과를 기록한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여 분류된 투표지와 함께 투표지 운반 상자에 담아 심사 집계부로 인계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후보자별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보안 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가된 사람에 한하여 투표지 분류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심사 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사용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그리고 매수가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한 후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이때 개표 사무원은 분류된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개표 참관인은 이 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개표 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 매수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의 후보자별 분류 매수를 기재하게 되고 이 두 개의 수치를 합산한 것이 바로 후보자별 득표수입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사용하는 심사 개수기 역시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및 확인을 위한 단순 보조 장비일 뿐입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개수차고 정정 내용의 정확성 및 사유 기재 여부, 성명 누락 여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심사집계부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란의 차이 여부 등을 일일이 개표 사무원이 확인하고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위원 검열석에서는 각 정당의 추천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시 한번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 등을 검열한 후 검열을 마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는 위원장에게 인계합니다.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따라 정당별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 후 보고 책임자가 개표 보고 시스템을 통해 개표 결과를 보고하면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사에서 공개되고 개표 상황표는 복사하여 개표소 내 게시판에 붙여 개표 참관인, 언론인에게 제공되므로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표와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비교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거 장비와 개표 보고 시스템은 수개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계 공개할 수 있도록 위한 보조 수단일 뿐 모든 과정은 개표 사무원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 위원, 그리고 개표 참관인 등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 조작 등으로 개표 부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 역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거의 모든 절차는 사람이 직접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표 참관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청해서 개표장에서 직접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은 있을 수 없겠죠.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유권자가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정치인을 소통의 공간으로 초대하여 만나는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홈페이지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오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